어제 8.13 대책에서는 공급 부지에서요, 용산 어린이 정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연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과 하준경 대통령 경제수석이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예.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뛰놀고 그러면 예. 참 좋겠는데 예.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예. 또 그 땅이 여러 가지 또 오염 맞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린이 정원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너무 없다. 일단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 시장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울 도심의 유일한 녹지 공간이라서 그대로 둬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각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용을 안 하니까 개발을 좀 하자라는 지적도 있고 녹지 공간은 그대로 그냥 두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가 맞다고 보세요? 사실 서울 시내의 어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제 이전하면서 남겨진 지역인데 사실 이 군사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토양에 대한 어떤 이 세척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양을 이용할 수 없는 그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아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도심이라는 곳, 우리가 뉴욕도 보면 센트럴파크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용산이 우리나라 중심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공원 정도가 조성돼 있어야 그래도 시민들이 좀 쉴 곳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쪽에 정부에서는 이 공터가 넓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럼 종묘 앞에 있는 청계천 개발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제시한 게 뭐냐면 종묘 앞에 이제 그 청계천에 지금 불량 세운 지구가 많잖아요. 예. 그거를 일단 도심 재개발해서 뭔가 좀 거기를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 때문에 가린다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슬럼화된 지역 자체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좀 주상복합을 해서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거, 왜 그거는 반대하면서 굳이 또 여기 있는 공원 부지는 또 이걸 개발하겠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개발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종묘는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아마 용산 시민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린이 정원뿐만이 아니라 용산 공원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산 공원이 100만 평 됩니다. 용산 공원이 100만 평이고 어린이 정원이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용산공원 30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죠. 1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중에 한 9만 평이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상인가요? 그런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시랑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린이 정원이 9만 평 정도 되고 용산공원 전체는 1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게 큰 규모가 되는 건데 여기다 집을 짓겠다라는 구상을 정부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닥치고 온 그 말은 좋은데 이거 그냥 무조건 짓기만 해서 될까요? 주변에 인프라도 필요하고 녹지 공간도 조금은 필요한 거잖아요. 용산 어린이공원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역에서 금방 가깝고요. 용산 어린이공원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 집을 지으면 정말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죠. 신도시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지은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용산 어린이공원은 금방 역하고도 근접거리에 있고 인프라가 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죠, 사실은. 집을 짓는 데는. 왜냐면 저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와서 새로운 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지금 정부가 밝힌 것처럼 용산공원 전체가 1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미군에서 반환된 거 토지 정화 작업하고 이러면서 공원을 조성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만 평 정도의 땅이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네. 그중에 이제 어린이공원은 9만 평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들어와 살 수 있을 그러니까 좋은 입지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야 되고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에도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정주 조건이 좋은 곳에 집을 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고육책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정부가 어쨌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하려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오세훈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0일에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앞서서 당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어딨습니까? 한 시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것이 원수하고 나가라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간사님들 다 온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가를 넣는 진짜 대표님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정의용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이런 예가 어디 있냐, 단체장을 불러서 판을 깔아주고 따로 회의를 하던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내대표가 일단 말리긴 했는데 본인이 조금 화가 났는지 발언 순서를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성태 의원님, 예. 좀 이례적일 수는 있는데 원내대책회의에 서울시장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각 정당은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데 당 대표가 일주일에 이제 특히 2번 주재하는 최고위가 있죠.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이고 원내 대표가 또 주관하는 회의가 원내 대책회의예요. 이제 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최고위에도 당연히 참여하지만은 원내 대책회의에도 실질적으로 당을 대표해서 참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의용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원내 대책회의에 오세훈 시장을 부른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그 내용까지는 정의용 사무총장에게 알려줬는데 원내 행정부 그러니까 정전식 원내대표실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정전식 원내대표 앞에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원래 원내대표 다음에는 원내대책위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발언을 하는 건데 발언 자기 순서 앞에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을 끼워 넣으니까 예. 자기한테 그 완전한 양해도 없이 오늘 저렇게 판을 만들어 보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당 입장에서 원내 사령탑인 정전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서울 시민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만들어가고 그 특히 중심지인 서울시장을 불러서 좀 분위기를 완전히 더 크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좀 이 당하고 이제 원내대표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저런 부분은 그러니까 참 오세훈 시장으로도 오늘 뭐 저런 자리가 저런 본질적인 오 시장의 메시지는 짧게 지금 이제 방송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저 대려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니까. 오 시장이 예. 또 참여한 저게 이제 당하고 또 원내하고 이렇게 갈등 국면이 이렇게 잠재 있는 게 터져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또 많이 나가 버리니까 애초 정진식 원내대표가
뭐 그런 기획하고 계획했던 어떤 그런 사항이 만들어지지 못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정윤식 원내대표는 저때 뭐 당 대표 배제된 가운데 뭐 자기가 오 시장하고의 친밀한 관계, 또 정윤식 원내대표 오 시장은 또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불편한 관계였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저 자리를 만든 거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예. 좀 내부적으로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 네. 근데 우리 김상 대표님께서 점잖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도대체 누가 발언 순서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는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부동산 문제 분노해하면 유일한 지금 이 서울시장 맡고 있는 오 시장 와서 대책 논의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 아니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왔는데 네.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뭐 당내 갈등 그 국민들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예. 결국은 어떤 야당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아무 관심 없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인데 저걸 발언 순서 왜 불렀냐? 참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